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증시가 급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CXMT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가장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엔비디아의 순환 구조에 대한 우려죠. 이제 순환금융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요겁니다. 자, 엔비디아가 투자를 합니다.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이 회사들은 뭐요? 이 투자받은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금 AI 스타트업 중에서 조그만 애들 있죠. 조그만 애들. 얘네들은요, GPU를 직접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기업들은 뭐야?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빌렸습니다. 빅테크한테. 그럼 지금 이렇게 스타트업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 있습니까? 바로 오픈 AI와 누구예요? 엔스로픽이 있죠. 가장 큰 스타트업. 오픈 AI와 엔스로픽. 자, 그러면 우리가 오픈 AI와 엔스로픽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터질지 안 터질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저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이지만 저는 증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락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이제 내부 자금 돌려막기로 매출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전부 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오라클과 오픈 AI 쪽에 돈을 계속적으로 대주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는 돈을 버는 구조가 뭐죠? GPU를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GPU 관련된 부분에서 엔비디아 GPU 쓰는 애들도 있겠지만 구글의 TPU, 그 다음에 아마존의 AI 칩인가요? 그러니까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엔비디아의 GPU만 쓰는 게 아니라 섞어서 쓴단 말이죠.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오픈 AI를 잡아놓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오라클이 오픈 AI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이 부분들이 뭐요? 다시 엔비디아가 오라클에 투자를 하면서 엔비디아가 오픈 AI를 잡아두는 락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는 뭐요?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잡고 가겠다, 확실한 오픈 AI의 고객사가 되겠다라는 거고, 현재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뭐요? 이탈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누구예요? 오픈 AI를 잡아두려고 하는 거다.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는 왜? 결과적으로 GPU를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GPU가 나중에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자연스럽게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GPU를 계속적으로 써줄 사람, 이 블랙엘과 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루빈을 계속적으로 써줄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픈 AI로 점찍어 두고 오라클에 돈을 빌려주면서 오픈 AI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터질 때, 언제 이러한 부분들이 터지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 사실상 엔비디아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러한 작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줘서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해봤자 3조, 2조 이걸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라클처럼 몇십조, 몇백조를 빌려주는 상황에서 그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왜냐하면 보증을 서주는데, 오라클이 부채에 대한 부분 보증을 엔비디아가 서주는데, 이게 만약에 터지면 누가 갚아요? 엔비디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망한 회사의 GPU, 데이터 센터 어떻게 시장에 나오겠죠. 저렴한 가격에 풀리겠죠. 그럼 사람들은 이걸 쓰지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그죠? 엔비디아가 파는 GPU를 쓸 필요가 없죠. 왜? 시장에 싼 가격의 GPU가 파산돼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엔비디아는 누구예요? 오라클을 살려서 오픈AI라는 확실한 고객사를 잡아두려고 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상황에서 이 회사 저 회사 다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엔비디아의 생태계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요. 앞으로 AI 시대에 있어서 이제 엔비디아의 GPU와 엔비디아의 이러한 생태계에 없으면 AI 사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AI 사업도 엔비디아로 구축된 팀이 또 있을 거고, 다른 또 빅테크들로 구축된 팀들이 있을 거예요. AI 패권에서도. 근데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오픈 AI인 거죠. 그래서 엔스로픽은 이제 다른 쪽과 손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엔스로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객사에 대해서 완벽한 고객사다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엔비디아의 순환 출자, 순환 금융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죠.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빅테크 투자, 빅테크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빅테크들은 뭐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뭐 하는 거다? 엔비디아 GPU를 사는 거다. 이게 팩트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돈이 없어가지고 오픈 AI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GPU를 사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단계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결과적으로 또 무너지게 되면 엔비디아도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해준 건데 이 부분들이 뭐예요? 시장에서는 순환 구조에 대한 우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AI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엔비디아 안쪽에 가장 강력한 AI 회사 오픈 AI와 엔스로픽 중 오픈 AI를 잡아두기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언제 생기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투자 단계에서는 안 생길 거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오픈 AI, 엔스로픽 둘 다 뭐예요? 비상장이죠. 둘 다 비상장입니다. 그죠? 오픈 AI, 엔스로픽 둘 다 뭐예요? 둘 다 비상장이에요. 자, 둘 다 비상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뭐 주목을 합니까? 시장에서? 실적이 분명히 잘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요. 어쨌건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냐, 영업이익이 적더라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냐,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AI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게 돈이 되냐라는 거예요. 몇백조, 몇천조의 돈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돈이 수십조밖에 안 된다? 수조밖에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투자한 돈 대비 나오는 돈이 적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버블이다 라는 우려가 생기겠죠. 그럼 이 부분은 언제 생기겠냐? 저는 오픈 AI랑 엔스로픽이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제 분기 실적이 공개되지 않겠습니까? 상장한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분기 실적이 공개될 때마다 뭐요? 여기서 충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IPO 할 거 다 하고 투자받고 했는데 돈이 생각보다 안 되네. 빵 터지겠죠. 근데 그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장이 경계하는 건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로부터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그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때, 투자 회수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죠? 이게 뭐다? 엔스로픽 오픈 AI가 상장하고 나서 생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스로픽과 이 누구요? 오픈 AI 얘네들이 현재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률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상장 이후에는 뭐요? 분기별 현금 흐름과 돈을 얼마냐 버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 뭐죠? 상장한 이후에 버블이 터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 집행 단계이고 생태계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뭐요?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들은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나오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순환 거래 내용은요, 지금만 나오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작년 12월에도 뭐요? 순환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순환거래 얘기 나왔고, 그 다음 여기서도 200억 달러 그록 인수, AI 반도 독점 구축, 여기서도 뭐요? 순환거래 얘기 나왔고, 12월 2일에도 순환거래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픈 AI 수백억 달러 투자, 지분 확보, 엔비디아와도 순환거래 맞다. 지난 9월. 그죠? 9월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계속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뭐요? 계속 나온 내용이다. 계속. 지금이 아니고 계속 나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이슈가 지금 터지냐? 증시의 조정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빠지겠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국내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아니다. 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밀리면 추가 하락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안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뭐요? 신용 물량 확실하게 털어내고 갈 것 같다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확실하게 신용 물량이 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하락이라고 하면. 그럼 지금부터는 뭐요? 정말 신용을 써서 깡통을 찬 사람 다 떨구고 다시 올라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엔비디아의 순환거래 결과적으로 이게 문제가 분명히 될 수도 있는 부분임 사실이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문제가 터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미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리 걱정을 하는 거다. 근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투자를 집행하는 단계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오픈AI와 엔스로픽이 얼마나 수익을 많이 내냐겠죠. 최종적으로 상장해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상장한 이후에 그 다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저는 빵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냥 걱정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걱정하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막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요. 그럼 빅테크에서 말을 어떻게 할까요? 빅테크에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 엔비디아의 순환 거래 때문에 정말 AI 버블이 터졌습니다. 빅테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 투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죠. 우리는 투자를 앞으로도 지속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오히려 이번에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뭐다? 실적 발표가 바닥을 찍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생기겠지만 이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니 뭘 겁을 안 먹냐, 장난하냐,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미 하락한 건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부터 신용량 싹 다 털고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저도요 꽤 투자를 많이 하고 손실폭도 지금 커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한 거예요. 막 주가 이렇게 하락할 때 미쳤어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좀 과한데,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차분하게 드는 거. 정말 위험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 저도 뭐요? 공포스럽겠지만 지금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분명히 무서우시겠지만 조금 기다려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나 제가 또 이쪽에서 여러분들한테 6월에도 말씀드린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6월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잘 보세요. 제가 6월 4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어떤 부분? 이 순환 출자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순환 출자에 대한 말씀드렸거든요. 보시면은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엔비디아가 빅테크의 채권을 대신 사주어 인위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면 빅테크는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를 사는 기괴한 순환 출자 형태의 버블 연장선에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다크러브 시절 통신장비 업체들이 쓰던 파멸적인 금융기법과 유사하며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으킨 문제는 이처럼 상상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시장은 전부 엮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로 보이지 않겠지만 결국 주식시장의 온도는 하루 만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6월달에도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계속적으로 뭐요? 순환 출자에 대한 부분들은 위험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을 딛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딛고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위험이 어디서 터지겠냐? 우리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은 이 사모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도 엮여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파월, 패드, 연준은 모르겠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터질 걸 모르겠냐? 100% 압니다. 100% 알아요. 그래서 뭐요?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금리 올리면 다 죽는 거 아는데 이거 올리겠습니까? 올리겠어요? 트럼프 인사인데 안 올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이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그죠? 빅테크의 실적이 발표되는 이 순간 시장은 바닥을 찍을 수 있다. 왜? 빅테크의 간결한 투자 집행, 우리는 계속 투자할 겁니다 라는 그러한 코멘트 자체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증시는 다시 한번 과도하게 하락을 하지만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빠질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해외 지수를 보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지지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빠지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정고점 자리, 여기 구간 어디입니까? 23,500포인트. 굳이 여기 따지면 마이너스 5% 정도의 자리, 마이너스 4% 5% 정도 자리, 요 정도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겠다. 요 정도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겠다. 그러나 뭐요?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지지선을 깨면서 이탈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지선이 깨지고 다시 한번 어떻게
강하게 올라가는 패턴들이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어쨌건 지금 우리 시장은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라고요. 혹여나 내가 텔레그램방 입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 설명창에 텔레그램방 링크 있거든요. 링크 입장 요청 하시면 되니까 입장 요청 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